어쨌든 어제 경기는 다 보셨지요? 저는 어제 경기장에 못 갔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바로 이제 MBC에 가서 그 시간에 이제 후반전 시간대 라디오를 출연을 해서 TV로 봤는데 어라? 실망스러운 이재은, 해탈한 홍재민, 화가 난 김원일, 그렇게 세 명이서 계속 얘기하다. 오만전하고 요르단전 합치면 180분인데 180분 중에 좀 그래도 활기차다, 시원시원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딱 요르단전 동점골 먹기 전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한국은 16점이에요. 그리고 요르단 13점, 이라크 12점 해서 다음 경기가 한국은 이라크 원정이에요. 6월 5일 날. 이라크랑 비기면 지금 승점 차가 유지가 되잖아요. 4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선행이 확정이 됩니다. 한 경기를 놔두고. 첫 번째는 한국은 3점 차 1위. 잔여 2경기에서 1점만 하면은 본선입니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라크 원정에 가서 만약에 한국이 본선행을 확정을 한다면 한 경기 남기고 확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일본이 확정을 했고 이란이 어제 또 확정을 했잖아요. 이란도 확정하고 해서 야, 남들 다 하는 거 왜 우리가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예선을 다 끝내기 전에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솔직히.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한국에 돌아와서 쿠웨이트를 잡고 본선행을 확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인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있는 사람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이제 과테말라 사람들이야, 우리가. 막 한국 얘기하면서 한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은 뭐가 그렇게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힘들게 실제로 경기에 투입돼 가지고 뛰고 채여서 아프고 아픈 거 참고 팬들에 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이런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니 우리가 진 것도 아니고 아직도 1위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감독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약간 이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기름기 쫙 빼고 정말 극티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러나 3연속 무승부는 특히나 대한민국 지금 상대한 팀들은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 제일 피파 랭킹이 높은 친구들이야. 60몇이고 오만은 80몇이고 팔레스타인 그보다 더 아래일 거예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보다 40계단, 60계단 이렇게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고 유럽파들이 즐비한 그런 팀인데 3번 경기를 다 1대1로 비기고 오면은 사실 칭찬받기가 쉽지는 않죠.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좀 우라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게 제일 큰 백그라운드일 수도 있는데 게다가 홍명보 감독이 참 아쉽게도 환영받지 못한 자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환영도 못 받고 박수도 못 받고 오히려 저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한 협회의 불투명한 절차의 문제를 따지고 들고 그게 일이 커져가지고 국회까지 또 번지고 문체부에서는 실제로 징계 권고까지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태가 되니까 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전지적 홍명보 감독의 편을 들자면 환영받지 못한 자의 운명이다, 비운이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 드세요. 약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처음에 출발점부터 그렇게 잡음이 굉장히 컸던 선임이었던 만큼 지금 8경기를 해서 비긴 것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한 번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바탕은 충분히 단단하게 다져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한 경기라도 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비기는 것도 이렇게 욕을 먹는데 거기까지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정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운이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모로 홍명보 감독은 본인이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돌아선 팬심을 다시 되돌릴 길은 정말 월드컵 가서 최소 16강 8강 막 이렇게 가기 전에는 욕을 먹으면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도 욕을 먹을 것 같아. 참 지금까지 3차 예선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야, 요거 쉽지 않겠다 싶죠, 솔직히. 그러니까 16강이 최소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축구를 잘하니까. 그게 아니라 벤투가 16강에 갔잖아. 지난 대회보다 성적이 안 나오면은 당연히 욕을 먹고, 근데 16강을 못 가는 순간 딱 이렇게 되는 거. 영화라서 웃어도 되잖아. 16강에 못 갔다. 딱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2002년에 한국이 16강에 가버렸고, 또 반복되지만 선임되는 과정에서 국민들, 팬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가서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6강 이상 해야 돼. 뭐 본인이 자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어봐야지 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현실하고 우리의 감정과 거리가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코리안 풋볼에서는 이 현실하고 감정의 거리가 꽤 먼 것 같아요. 멀다는 거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화를 내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럴수록 또 축구협회는 도대체 왜 화를 낼까? 이렇게 계속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화를 내지? 약간 이러고 있고, 이 거리가 좁혀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저도 위기감을 느껴요. 아, 진짜 이렇게 가다가 거리는커녕 아예 그냥 이게 이런 걱정이 생기는. 홍명보 감독이 어제 홈에서 이기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라면, 특히나 국가대표팀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감독이라면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애둘러 돌려서 말하는 과정에서 어저께 같은 워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 워딩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죠. 대실패했죠. 근데 분명히 이유는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대표팀 안에서 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100%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 그렇게 돌아가면은 3연속 1대1 무승부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딘가 뭔가 고장이 나 있어, 분명히. 홍명보 감독도 어디가 고장이 나 있는지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워딩이 나왔겠지요. 아니, 뭐 선수끼리 싸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술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선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컨디셔닝을 하는데 뭐 지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내가 전술 개념이 별로 없어, 미안해, 이렇게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영받지 못한 감독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아주 조금만 꼬투리가 생겨도 다들 상어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피냄새 맡고 몰려드는 상어떼처럼 언론과 유튜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겨. 계속. 홍명보 감독은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 자기 팀 감독이 계속 그렇게 외부에서 공격을 받는 팀은 솔직히 이 집중력면, 팀 분위기면에서 긍정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있어, 엄마가 있어, 자식 1, 자식 2, 자식 3이 있어. 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매일 온 동네 사람이 아빠를 욕해. 맨날 욕해.
그러면은 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잖아. 화목은 둘째치고 평화롭기가 힘들죠. 뭐 비단 가족도 그렇고 우리 회사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사장이 있는데 맨날 막 뉴스에 나와. 사회면에 막 음주운전 뭐 하다 걸리고 막 나쁜 짓 하다 걸리고 주가 조작하다 걸리고 막 맨날 그래. 그래서 맨날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맨날 우리 회사 욕밖에 없어. 사람들 막. 나쁜 놈의 사장 밑에서 또 일하는 놈들은 또 헤헤거리면서 월급날 좋아하겠지. 막 이런 댓글 막 달려. 그래 막 다니고 막 내가 그래도 이 회사는 사랑해. 이런 마음이 그렇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 근데 뭐 그거는 대표팀이든 축구팀이든 어느 스포츠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잠잘 때까지 계속 대표팀의 얼굴인 감독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손흥민이 이재성이 경기 하루 전에 잔디 얘기하고 손흥민이 경기 끝나고 또 잔디 얘기하고 뭐 결과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야 잔디 핑계 대냐 막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난 사실 잔디 얘기는 좋아질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 계속 하는데도 잔디가 안 좋아지잖아요. 잔디가 안 좋아질 뿐 아니라 심지어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세금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놓고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나라에서 그러면은 민간인한테 넘기면 되잖아. 손흥민 왜 이렇게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되게 못했어. 오만전하고 요르단전에 되게 못하더라. 오만전하고 요르단전 두 경기에서의 손흥민은 좀 아쉬웠어. 진짜로. 그라운드 위에서 퍼포먼스만 보면은 세월이 아쉽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현실에서 일본이 잘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야. 한국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시아 경제국 실력들이 많이 진짜 올라갔어요.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안을 판단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연한 현실이다 이것도. 이제 중동에서 축구 볼 좀 꽤나 찬다라고 하면은 절대 쉽지 않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슬슬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홍명보 감독 마음에 안 드는 거 대표팀 경기 보면서 설레지 않는다는 푸념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진짜 1위다. 그리고 다음 경기 2경기 중에 한 경기만 비기면은 나간다. 나쁜 소식이 있는 만큼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 약간 요걸 좀 어떻게나 내가 화가 100 정도 났는데 그 화를 제가 제로로 만들어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 80 정도로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여전히 1위고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예선 최종전까지 다 치르고 나서 본선에 갔다고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 날 일이야.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축구 잘했어. 화를 100에서 게이지를 한 80 정도로만 낮추면 좋을 것 같다. 홍명보 감독은 환영받지 못한 자로서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홍명보 감독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많은 팬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진짜로 기름기 쭉 빼고 철저하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허구한 날 욕먹는 게 국가대표팀 운영에는 도움이 솔직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한국 축구계의 현실과 감정의 거리가 너무 멀다. 요게 조금이라도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사실 이게 거리가 좁아드는 게 요번 홈 2연전에서 조기 확정하면서 많은 사람들 좋아하고 축하하고 선수들 축하받고 좀 그렇게 되는 장면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상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최악은 아니더라도 축구마저 우리에게 이렇게 스트레스 주기 있기 없기 약간 이렇게 끝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